영수는 미남이었습니다. 방금 씻고 나온 듯한 피부에 언제나 무엇인가 놀란 듯. 선량해 보이는 반달로는 특히나 남달랐습니다. 게다가 웃을 때면 그 커다란 두 눈이 어디론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마술을 부릴 뿐 아니라 화가 나거나 슬플 때면 콧등이 마치 경고등처럼 실룩거렸고 부끄러울 때면 뒷뺨이 발그레 변하는 버릇을 갖고 있어서 그와 한번 대화를 나눠본 사람이라면 쉽게 호감을 갖게 마련이었습니다. 영수의 실제 성격이나 인품이야 어떻든 그 표정을 통해 속내가 훤히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누구나 영수에 대한 경계를 쉬 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영수 역시 자신의 속내가 얼굴 표정을 통해 확연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신의 운명이 어쩌면 자신의 성실성이나 가치관 혹은 학벌이나 직업적 특성 등과는 무관하게 바로 얼굴 표정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을 가져본 적조차 여러 번이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사건들 중에서 적지 않은 경우가 이 얼굴 인상과 관련되어 생겨났거나 수습되었던 까닭에서입니다. 우선 얼굴 표정 때문에라도 누구나 영수를 믿어 의심치 않았고 영수 역시 상대방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속마음이 표정으로 그대로 드러나 버리니 속이려야 속일 수가 없었고 의심하려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얼굴에 다 드러나니 마치 방귀 뀌어놓고는 얼굴 붉히며 도리질하는 꼬마와도 같이 귀엽기만 했습니다. 초등학교 내내 영수는 동네 아주머니나 누나들로부터 귀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이목구비가 또렷해서 또래들과 섞여 있어도 금세 도드라져 보이는 데다 참 귀엽게 생겼다 얘 하고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는 순간 돌기둥으로 변하는 동화 속 주인공처럼 홍당무가 되어 굳어버리니 정말이지 귀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라면서는 또래 여학생들 시선을 독차지했습니다. 등하교 때마다 영수는 자신을 힐끔힐끔 훔쳐보는 시선을 수도 없이 의식해야 했고 때론 편지가 오거나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한 시선과 관심에 익숙해질 만한 나이가 된 뒤에도 상대방이 자신을 쳐다보면 그 즉시 얼굴이 빨개지는 거여서 스스로 난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그에게 호감을 표현한 것도 아닌데 바로 그러한 점을 이유로 들어 영수가 내숭을 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지나치게 순진한 사람으로 단정해 버렸습니다. 사귀어 보면 순진해서 좋지만 반대로 순진해서 골치 아픈 경우 또한 적지 않은 법이니까. 중고등학교 때 영수가 또래 친구들로부터 종종 왕따를 당한 이유 역시도 그가 너무 순진해 보였던 탓입니다. 그들 또한 몹시 순진한 친구들이었으나 바로 그러기 때문에 순진한 태도를 몹시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영수를 데리고 다니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 영수는 정말로 순진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수의 순진한 모습에 반했다며 친구의 친구의 친구 소개를 통해 어렵게 다가왔던 여자애가 떠나버린 이유도 그가 정말 순진해서였습니다. 반대로 놀려줄 작정으로 영수를 가까이 하는 못된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앞니 사이로 아무 때나 침을 찍찍 내뱉어 지라는 별명을 가진 건달 같은 녀석이 있었는데 녀석은 순전히 놀려먹고 골려먹는 재미로 영수를 데리고 다니며
빈병 따위를 주워오거나 여학생들에게 가서 버스 해수권을 빌려오는 심부름 따위를 시키기 일쑤였습니다. 영수가 쭈뼛쭈뼛 홍당무 같은 얼굴로 다가가 회수권을 빌리면 쥐무리뿐 아니라 다른 둘러선 남녀 학생들까지 모두 한패가 되어 영수의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영수가 뒤통수까지 붉어진 모습으로 돌아오면 쥐는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귀여워했습니다. 영수 얼굴이 더욱 빨개졌고 놈 역시 더욱 재미있어하며 놀렸습니다. 하하, 이 자식 거기까지 빨개졌겠는걸? 마침내 영수는 화가 나서 쥐에게 흙을 뿌리고 도망쳤습니다. 여자애들이 바로 옆에서 빤히 보고 있는데도 바지춤에 정말로 손을 넣으려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수는 쥐 따위와는 두 번 다시 어울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나쁜 녀석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쥐 같은 녀석을 방기하고 동조하는 주변 친구들까지 모두 미웠습니다. 그런 인간들로부터 단죄해야 바람직한 사회가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에 맞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영수는 정말로 순진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버린 이상 영수가 어울릴 만한 친구들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종일 책상머리를 지키는 공부벌레이거나 집과 학교만을 오가는 반듯한 모범생이거나 아니면 단지 단순하고 게으른 친구들. 영수의 돋보이는 외모 속엔 이 같은 세 가지 모습이 순서 없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갔습니다. 비록 부모님 강압에 못 이겨 나가기 시작한 거지만 순진한 영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가 제일 마음 편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린 탓에 예배를 빠뜨리면 다음 한 주가 내내 개운치 않았습니다. 때문에 유학을 나와 자취를 하면서도 영수는 반드시 주의를 지켰습니다. 영수로서는 예배드리는 과정 자체가 무엇보다 좋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경청한 뒤에 경건한 마음으로 찬송가를 부르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타락하고 혼잡한 세상을 위해 겸허하고도 진솔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린 다음 돌아나와 교회 계단을 내려갈 때면 자신의 얼굴이 창피하거나 부끄러울 때와는 다른 기운으로 발그레하니 상기되어 있음을 영수 자신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